안녕하세요. 승용 회계사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2023년 한 해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바로 이 5월 한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준비에 따라서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3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시고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세무 대리인 분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지만 절세 항목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면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5월 초가 되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요. 해당 안내문을 보면 2023년에 신고된 수익금액과 수익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표시된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집계된 업종별 수익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있었던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제출된 수익금액이 안내문에 표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일했던 소득 지급 업체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집계가 되고 이 수익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때 매출액에 누락이 없이 신고되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매출액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익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매출액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누락 없이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은 크게 인건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수취 비용과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정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가 적절히 누락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더 이상 추가로 비용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23년에 인건비 지급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다면 잘 확인하셔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 후 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직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는 지급하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가족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도 가능하고 비용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라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후 소득세 신고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부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특성상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소득세 절감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역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직원, 사대보험 회사부담분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 주셔도 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공단을 통해 2023년 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받으셔서 홈택스의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정확한 금액으로 비용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잡하시는 직장인분들의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외에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로 반영하거나 사업상 비용으로도 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직원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조공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회사가 하기 때문에 비용 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DC형, 그러니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 납입 내역서를 받으셔서 2023년에 납입한 퇴직연금 납부 금액이 있다면 꼭 비용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비용 처리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상품을 매입하거나 인처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하실 때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 누락 없이 잘 집계돼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형 현금 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공제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 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들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적격증빙 수취 비용과는 달리 완전성 확인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에 비용 지출 내역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서 꼭 비용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 건당 4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고 해도 해외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 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해외 사용 내역이 있으실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와 같이 유형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의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비용 처리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23년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받아서 상환 내역서에 나와 있는 이자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대출금 이자만 비용 처리 가능하고 원금 상환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사업 관련 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사업과 무관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등과 같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2023년 보험료 납입 내역서를 받아서 2023년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 금액을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업 관련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입니다. 거래처의 경조사와 관련해서 지급한 경조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로 지출을 하고 사업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연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략 3,600만원 정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에 거래처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이 있으시다면 꼭 비용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빙으로는 경조사비 관련된 청첩장이나 부고장 사진이나 캡처 내역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아닌 가족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인에 대한 경조사비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입니다. 트럭이라던가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제외한 9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나 주유비, 차량 보험료, 수리비, 톨비 등과 같은 차량 유지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에 있어서 세법상 정해진 연간 한도가 없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달리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운행 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이고요. 주유비나 수선비 등의 차량 유지비 한도가 700만원, 이렇게 총 1,500만원까지 별도로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와 같은 차량 유지비를 잘 확인하셔서 비용 반영하시면 종합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로 비용 처리하신 구매 차량의 경우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 항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제 시작이니까 영상 내용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